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냥 흔한 할리우드 스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아주 처절한 생존기고요. 또 동시에 화려한 영광 뒤에 가려졌던 눈물과 굶주림,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로키 발보아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만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그 영광의 탑 바로 아래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고통이라는 토대가 아주 단단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1946년 뉴욕의 한 자선병원에서 시작됩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이 태어나던 바로 그 순간. 그건 축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사고에 가까웠습니다. 네, 바로 이거요. 어려운 출산 과정에서 의사가 쓴 겸자, 그러니까 의료용 집게가 갓 태어난 아기의 안면신경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굴 왼쪽 아랫부분이 영구적으로 마비되고 말죠. 우리가 아는 스텔론 특유의 그 살짝 삐뚤어진 미소와 어눌한 발음, 그게 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짊어져야 했던 지울 수 없는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신체적인 상처는요, 곧 사회적인 저주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말도 못하는 바보라면서 끊임없이 놀려댔고, 심지어 선생님들조차 넌 머리 쓰는 일은 글렀으니 나중에 승강기 운전원이나 해라 이러면서 대놓고 희망을 꺾어버렸어요. 세상이 자기를 거부한다고 느꼈던 거죠. 그는 그 분노와 서러움을 전부 보디빌딩에 쏟아부으면서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이 단단한 갑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운명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969년 23살의 청년 스텔론은 배우가 되겠다는 꿈,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뉴욕으로 향합니다. 정말 가진 거라고는 단련된 몸과 꺾이지 않은 꿈뿐이었죠. 근데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오디션장에 들어서면 심사위원들은 그의 어눌한 발음을 듣자마자 혀를 차면서 모욕적인 말을 막 쏟아냈어요. 대사 한 줄 없는 엑스트라 자리조차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시피 했어요. 동물원에서 사자오리를 청소하고 그 맹수들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요. 그러다 가장 비참했을 때는 버스터미널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고 3주 동안 노숙 생활하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굴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돈 $200를 벌기 위해서 성인 영화에 출연한 거죠. 당장의 굶주림 앞에서 예술가로서의 자존심 같은 건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암흑 같던 시절에 그래도 스텔론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반려견, 잉글리시 마스티프 종인 버크스였어요. 세상 사람들 전부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때도 버커스만큼은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습니다. 버커스는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었어요. 스텔론에게는 가족이었고 그 모든 수모와 서러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1975년 결국 지독한 가난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립니다. 수중에 돈이 정말 단 한 푼도 남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굶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덩치 큰 버커스가 배고파서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는 건 그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결국 스텔론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편의점 앞에 서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제발 사달라고 애원한 끝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팔아넘깁니다. 그 가격이 단돈 $40였습니다. 목줄을 넘겨주고 돌아서는데 정말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고 해요. 그 $40는 돈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판 대가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텅 빈 방에 돌아와서 나는 쓰레기다 라고 외치면서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운명이 찾아옵니다. 버커스를 팔고 며칠 지나지 않은 1975년 3월 24일 스텔론이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권투 경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 당시 무하마드 알리, 말이 필요 없죠. 하늘을 나는 전설, 무적의 챔피언이었고 상대인 청 웨프너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복서였습니다. 모두가 3라운드 안에 알리가 가볍게 이길 거라고 예상했죠. 한마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웨프너가 알리의 그 소나기 같은 펀치를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도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9라운드에는 알리를 다운시키는 대이변을 일으킵니다.
비록 경기에서는 졌지만 그의 투혼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스텔론의 심장을 관통한 건 웨프너가 경기 전에 했던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저 링 위에 설 자격이 있다는 것만큼은 증명하고 싶다. 아, 중요한 건 승리가 아니구나. 끝까지 버티는 거구나. 스텔론은 바로 그 순간 인간은 이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버텨내는 것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스텔론은 정말 뭐에 홀린 사람처럼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창문에 검은 종이를 붙여서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로 꼬박 72시간 동안 거의 잠도 안 자고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죠. 그게 바로 전설적인 영화 로키의 첫 번째 원고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본 제작사들이 와, 이거 대박이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주연 배우. 제작사들은 무명에다 발음도 어눌한 스텔론 대신에 당대 최고의 스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판권만 팔라면서 점점 더 큰 액수를 제시하기 시작했죠. 25,000달러에서 시작해서 10만, 25만, 마지막엔 36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36만 달러, 이게 지금 돈으로 치면 거의 2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그때 스텔론 통장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딱 106달러? 며칠 전에 먹을 게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까지 팔아야 했던 그에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유혹이었겠어요. 그런데 스텔론은 이 모든 걸 거절합니다. 단호하게요. 로키는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이걸 돈과 바꿀 수는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평생 가난하게 살지언정 내 영혼과도 같은 이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그의 엄청난 고집에 제작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자, 그럼 계약서에 도장 찍고 성금을 받은 스텔론이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으세요? 그는 돈을 받자마자 그 길로 곧장 버커스를 팔았던 그 가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3일 밤낮을 기다려서 결국 버커스를 데려간 남자를 만났는데요. 치열한 협상 끝에 버커스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5,000달러였어요. 단돈 40달러에 팔았던 친구를 거의 400배 가까운 돈을 주고 다시 사온 겁니다. 스텔론한테 이 15,000달러는 그냥 돈이 아니었던 거죠. 지독한 가난 때문에 팔아넘겨야만 했던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되찾는 일종의 속죄 비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찾은 버커스는 영화 로키에 직접 출연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로키와 버커스가 함께 달리는 그 유명한 장면들 있잖아요. 그건 연기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유대감이 만들어낸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영화 로키가 개봉합니다. 결과는요, 말 그대로 초대박이었죠. 100만 달러라는 저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2억 2,500만 달러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입니다. 심지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으면서 스텔론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스텔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과연 성공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에게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고 가장 힘들 때 자신을 믿어줬던 단 하나의 존재에게 보답하는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성공이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나요? 스텔론에게 버커스가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이 끝까지 버티고 싸워야 할 진짜 이유가 되어주는 그 존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